최성욱의 접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경기 침체기, 이걸 알고 계시죠? 이제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기에 커리어 측면에서 첫 직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첫 직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럼 진짜냐? 중요하다면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리고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런 경우가 요즘에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요걸 좀 정리를 좀 한번 싹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잡은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경기 침체기, 커리어 측면의 첫 직장의 중요도, 좀 이렇게 다소 긴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대체 커리어가 뭐냐? 커리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커리어 측면에서 첫 직장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 커리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아, 자, 사전적 의미 네이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명사로는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근데 뒤에 단서 조건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도 커지는 직종. 이 직업을 의미하는 거고, 또는 혹은 직장 생활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그리고 특정한 일을 하면서 보내는 생활이나 경력을 뜻한다고 하고요. 동사로는 달리다라는 뜻도 있대요. 이건 전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쓰죠. 커리어를 쌓다. 혹은 커리어 측면에서 이 내가 하는 활동이 이득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기서의 커리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게 되면 커리어라는 게 쌓이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경력이 쌓이게 돼요. 이 경력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뭐 대졸자들의 뭐 스펙이랑 약간은 비슷한데 또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커리어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커리어라는 게 그냥 경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자신의 미래 직업에,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커리어가 미래의 내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미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 혹은 업력, 그러니까 직업을 했던 어떤 이렇게 힘, 어떤 그런 어떤 커리어, 커리어를 번역한 건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느낌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이제 사전적 의미의 커리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인사 쪽에 보면은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라고 해서 경력 개발 경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내 미래에 뭐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냐, 제너럴리스트가 될 거냐, 이것도 사실 경력 중심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나의 내가 가진 어떤 커리어의 측면에서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하면 이제 경력이 한 직무에 좀 초점이 맞춰서 굉장히 뎁스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제너럴리스트의 커리어가 쌓였다 한다는 거는 이제 넓은 영역의 어떤 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경력이 쌓였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미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나의 어떤 경력이나 업력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심각한 경기 침체기예요. 경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 바둥바둥 하고 있죠. 모든 곳에서. 거기다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으면 첫 번째로 기업에서 하는 건 비용을 줄여요. 여러분들도 가게 상태가 안 좋으면 지출을 줄이잖아요. 똑같죠. 기업들도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신입 채용은요, 여러분들 비용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인건비는 고정비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히고요. 특히나 신입은 바로 퍼포먼스를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 채용을 닫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코로나 세대들이 이제 취준생으로 등장을 하면서 사회적 부대낌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젠지 세대는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신입 채용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거예요. 신입 채용을 잘 안 뽑으면 혹시 경력 채용은 열렸나? 경력 채용도 사실은 신입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경기 활성기에 비하면 3년 이상, 그러니까 보통 경력직은 3년 이상, 흔히 얘기하는 대리급 이상부터 뽑게 되고 포지션이 오픈이 되는데 이 경력직 이직도 여의치가 않아요. 대기업 쪽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오늘 혹시 들어온 분 중에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3년 차 이상의 경력직 이직, 뭐 헤드헌터 통해서도 쉽지 않고 신입 채용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일단 취업은 하자. 뭐, 이 나쁜 마인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취업해야죠, 어떡해. 뭐, 나이는 먹어가고 백수로 쭉 지내서 공백기가 생기는 것보다 낫거든요. 취업을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마인드로 취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취업을 하면 어떻죠,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성에 안 차요.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몰래 계속 신입을 쓰는 거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신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중고 신입이라고 부르죠. 신입이긴 신입인데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3년 차 이하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쓰는 곳은 뭐죠? 흔히 여러분들은 이제 서열화를 시키죠. 이거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네임밸류나 연봉이 높다고 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 위주로 계속 지원 활동을 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중고 신입이 굉장히 늘어나는 현상이죠. 왜냐면 일단 취업을 하고 성에 안 차니까. 이게 이제 현재 외부 환경, 여러분들의 환경이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부 대기업들, 뭐 SK텔레콤이라는 이런 대놓고 이제 경력 이하, 1년 이하만 뽑겠다. 뭐 졸업 후 1년 이내만 이제 신입으로 뽑겠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대기업은 중고 신입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원인을 좀 물어보면 대부분이 로열티 문제예요. 저렇게 그냥 직장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저렇게 그냥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6개월, 1년 만에 때려치고 다른 곳에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회사 와서도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또 그렇게 파랑새를 쫓아서 이직하지 않겠냐. 이런 로열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일하던 뭐 1년이든 1년 반이든 기존의 업무 방식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고 신입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건 좋지 않다. 왜냐면 소프트랜딩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 신입인데 신입 순백의 도화지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업무 방식 때가 묻어 있다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부를 하는 그런 대기업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에 반해 대기업 일부는 이런 곳이 있는가 반해 중견그룹사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개발자 쪽 있죠. 컨공 쪽 친구들이 가는 이쪽 영역은 중고 신입 좋아해요. 왜냐면 바로 현업에 투입이 가능하니까. 왜냐면 일을 하던 가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생신입이 아니니까. 여긴 또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양극화, 좀 갈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고 신입도. 어쨌든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신입들은요. 경기 침체에다 AI 대체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저는 AI 대체로 인한 신입 투 감소가 가시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미 개발자 시장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런 AI 등으로 해서 줄어든 TO. 이거 TO가 엄청나게 뽑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데 뭐에 어떻게 뭐 몇 명 안 뽑는데 한두 명 뽑는데 TO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리는 현상으로 해서 중고 신입은 계속 신입을 쓰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되니까 이렇게 취업을 못하고 계속 이제 TO는 요만큼인데 지원자는 이만큼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든 지원자들이 계속 누정치준생으로 남아있어서 시즌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라고 하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험으로 보는 컷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G샷이라고 불리는 삼성 G샷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거보다 인적성 컷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디라도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눈을 낮춰서 뭐 이렇게 정말 많이 지원수를 늘려서 뭐 원샷 원킬하면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건 사실 결과론적인 거긴 해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합격을 해서 뭐 세네 군데부터 썼는데 최종 합격했다 그러면 그 전략이 맞는 전략이긴 하지만 일반론적인 전략으로는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 제가 지금 외부 상황 계속 얘기했죠. 이 상황에서 최악의 신입 지원 전략이 이겁니다. 시장 상황은 고려를 안 하고요. 부모님이나 옛날에 취업이 좀 잘 되던 시대에
취업했던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첫 직장이 중요하다. 첫 직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에만 꽂힌 거예요. 첫 직장을 좋지 않은 곳으로 가면 이직이 안 된다. 뭐 이런 카더라까지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꽂혀서 공백기랑 나이라는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공백기와 나이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공백기는 늘어나는데 대기업만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낭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그래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수도권 공기업 신입만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최악의 전략입니다. 특히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상위권 이공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미 인문사회계 친구들은, 흔히 얘기하는 문과 친구들은 시장이 과거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지원수를 늘리고 굉장히 이제 확장 전략을 많이 쓰는 반면 이공계 친구들의 경우에는 1년 전만 해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대는 취업 깡패 이런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공대가 취업이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개발자 망가지고 이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누들 낮추기 싫어. 그리고 2, 3년 전에 취업한 선배들, 뭐 동아리나 학회나 뭐 학과에 있는 선배들은 야, 첫 직장이 중요해. 무조건 SK 하이닉스랑 너 삼성전자 DS 써야지. 전자공학과 선배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안 뽑는데 내가 안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최악의 지원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악의 지원 전략입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그렇게 혹은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시점은 어떠냐? 선배들 말고 2025년 하반기를 맞는 우리의 첫 직장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첫 직장이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냐? 이거부터 좀 파악을 해볼게요. 이 첫 직장은요. 일단 그 다음 스텝, 흔히 얘기하는 그 다음 커리어, 경력 이직을 위해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첫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첫 직장은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 첫 직장을 여러분들이 학생의 시선에서 흔히 얘기하는 취준생의 시선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초, 중, 고, 대 쭉 일을 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정도지. 전업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막 8시간, 야근하면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렇게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직업 가치관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첫 커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다녀보고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랑 나는 다른 사람이었네. 난 워라밸이 중요하지 않고 돈만 많이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워라밸이 깨진 직장을 다녀봤더니만 난 워라밸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인 거야.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첫 직장 때, 그게 내가 어린 생각이었구나. 직장 다녀보니까,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친구도 있고, 또 난 돈보다는 복지가 중요해? 아니면 나 칼퇴가 중요했는데, 나 돈 많이 안 주니까 못 다니겠는데? 난 돈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했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 다음 스텝, 흔히 얘기하는 다음 커리어에 대해서는 이 가치관을 맞출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노리게 되는 거죠. 무조건 돈 많이 준다고 좋은 직장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친구들이 꽤 많죠. 저희 교직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돈, 조직 문화, 복지, 위치, 안정성, 뭐 선배 직원들을 보니까 내 미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 하고 현타 와서 이제 이직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명예, 전문성, 직무적 합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업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밸류, 가치가 나한테 맞는지 한 번 더 따져보는, 첫 직장 때 한 번 따져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파악한다는 의미예요, 첫 직장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사기업 같은 경우엔 경력을 이직할 때는 전 직장의 연봉이 기준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봉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시하는 친구들은 첫 직장의 연봉이 기준이 되니 첫 직장의 연봉을 많이 받는 데 가면 그 다음 스텝에서 내가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직을 할 때,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첫 직장의 중요도. 그런 측면에서는 첫 직장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해요. 자, 그 세 번째. 중고 신임이나 경력 이직할 때 첫 직장은 연봉의 기준이 되니까 중요하다. 이거보다도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1번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첫 직장에서 다시 깨달은 나의 추구 가치를 반영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저희 팀은 전원 다 대기업 출신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일하는 그 학교의 취업 부서는 전원 다 대기업 출신이에요. 근데 연봉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내면서 교직원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안정성, 워라밸 이런 걸 찾아온 거죠. 자, 그리고 대기업만 추구하던 친구들이 대기업이 안 맞아서 스타트업으로 옮기는 경우도 저 많이 봐요. 이거는 이제 약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혹은 이제 컨설팅 펌, 미친 듯이 컨설팅, 전략 컨설팅 이런 데서 스타트업 쪽에 C레벨, 뭐 CSO라든지 최고 전략 오피서 뭐 이런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첫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직장의 중요도를 이거는 맞는데 이런 카더라를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 첫 1번. 첫 커리어를 중소나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면 대기업 이직 못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대기업이 경력직을 직무 중심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전 직장의 네임밸류 가지고 뽑았을 때 마치 학벌 많이 받던 시절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중고 신입이던 경력직이던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이 경력직 뽑을 때는 역량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특히나 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 회사 온다면 퍼포먼스를 어떤 걸 낼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직장의 간판으로 취업하는 시대는 전 끝났다고 봅니다. 역량, 흔히 얘기하는 경력 기술서가 얼마나 풍부하게 내가 우리 회사의 포지션에 매칭돼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포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경력직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안 씁니다. 안 쓰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경력직 이직할 때는. 헤드헌터들이 경력 기술서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실제 대기업도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 막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그렇진 않지만 요즘에 대기업 치고 플랫폼 안 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재 쪽에.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이런 소비재 쪽 플랫폼. 이런 쪽으로 플랫폼 기반으로 움직여서 오히려 테크 기반, 기술 기반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쪽의 인력들을 대기업에서 흡수해 갑니다. 예를 들면 뭐 토스라든지 네카라쿠베당토,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 사실 쿠팡도 여러분들 유니콘 레벨의 스타트업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런 쪽의 인력들이 요즘에 대기업에서 어서 옵쇼 하고 데려가거든요. 커머스 쪽은 정말 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카더라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산업군 흐름에 따라 이런 이제 이런 중요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한 건 첫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첫 직장 간판의 중요도는 흐려졌다. 과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첫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커리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자 시장에서 한때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한참 핫했죠. 요즘엔 이제 확 죽었는데. 혹은 요즘에 핫한 게 이제 AI 개발 쪽이거든요. AI 인공지능 쪽 개발자들 경력직이랑 뭐 박사급 인력들을 되게 많이 뽑아가는데 신입은 별로 안 뽑아요. 이쪽을 잘 보면 결국엔 그 사람이 개발했던 어떤 그 커리어들 이것들을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카더랍니다. 대기업 이직 가능하다. 중요한 건 내가 스타트업이든 중소에서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갖췄고 어떤 걸 했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첫 연봉이 낮으면 계속 연봉이 낮냐. 아까 기준이 된다면서요. 궁금하죠? 자신의 몸값의 기준이 첫 직장의 연봉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니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고가는 흔히 얘기하는 협상을 할 때, 연봉 협상을 할 때 기존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이 든다면 시장에서 수요가 정말 적다면 내고의 폭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스탁 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사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과급 비중을 높인다든지 해서 내고가 굉장히 들어가요. 우리가 꼭 잡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엔 물론 기준이 되는 경우 많지만 역량에 따라서 결국엔 내고의 폭이 달라진다. 이거 잊지 마시고 결국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경력직이 지금. 자, 그리고 기업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업은요. 투자 대비 성과만 내는 사람, 높은 성과만 낼 사람이라면 원숭이라도 직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겠는데 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연봉 주더라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기업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커리어를 잘 쌓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커리어를 잘 쌓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외적인 어떤 간판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 역량, 퍼포먼스, 어떤 직무든지 간에 거기서 탑이 되십시오. 여러 군데에서 막 여러분들을 찾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게, 저도 제 영역에서 많이 알려진 건 아시죠? 취업판에서 저도 꽤 알려진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섭외도 들어오고 책 내자고도 의뢰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저.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끝내고 이제 다시는 책을 좀 당분간 안 쓰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말 책이나 협업 의뢰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에서 들어와요. 아까 그 가벼운 학습처럼.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의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저라고 뭐 오퍼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취업 센터장으로 옛날에 제가 과장일 때부터 오퍼 받았어요. 타 대학교에서. 네네. 근데 안 갔죠, 당연히. 뭐 조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제 또 모교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나면 오퍼 옵니다. 그게 바로 커리어예요.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이제는 간판으로 뭐 날 포장해가지고 이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럼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뭐, 팀장님도 아주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단 떨어지면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신입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채널은 이제 신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요. 장기적 커리어, 그러니까 내가 미래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첫 직장을 일단 진입을 하자. 예, 그냥 너무 재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고, 이 첫 직장을 갈 때 어느 정도 수준, 흔히 얘기하는 커리어가 망가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규모는 있는 게 그래도 좀 좋아요. 그래서 이직이 가능한 레벨의 회사. 예를 들면 스타트업으로 갈 거다. 그렇다면 유니콜 혹은 뭐 아기 유니콘 이런 게 이제 나라에서 선정하는 레벨이 있거든요. 이런 유니콘 레벨의 회사거나 아니면 투자 규모가 시리즈 B나 C 단계 혹은 인지도가 높다든지 여러분들 뭐 취업 쪽 스타트업 코멘토 다 하시잖아요. 코멘토 대표님이 제가 거기 강의도 나가고 잘 아는데 지금 100억 매출 올렸어요, 거기. 지금 직원 수가 60명인가 그런데. 그러면 인당 매출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건 대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어쨌든 이런 인지도가 좀 높은 회사들 혹은 맞아. 코멘토 최근에 채용 오픈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직원 수가 좀 50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이직이 가능한 레벨의 그런 회사의 기준을 좀 잡아서 지원을 하시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정말 본인한테 맞으면 열심히 일해서 3년 뒤에 이직하면 되지. 저는 중고 신입은 뭐 쓸 수는 있지만 중고 신입은 좀 나중에 로얄티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뭐 1, 2년 만에 한 번씩 이직하는 친구들은 한 세 번째쯤 되면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자, 어쨌든 만약에 소규모 스타트업이다. 뭐 4명, 5명짜리 스타트업에 여러분들이 조인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흥망성쇠를 같이 할 각오를 해야 돼요. 흥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왜냐면 거의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초기 스타트업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파운더급이야. 예, 설립자급이기 때문에 흥하면 여러분들이 금세 임원이 되고 돈방석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이 성공 확률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직장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이제 소규모 스타트업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중고 신입도 결국에는 한 6개월만 넣고 뭐 이직 사유가 확실하다면 경험을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중고 신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명쾌하고 누구나 납득이 되는 사유가 있다면 써먹을 수 있어요. 1년 이상이면 당연히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진입을 하자는 겁니다. 첫 직장에. 그래서 진입을 하고 한번 경험해 본 다음에 가치관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 직장 지원하면 돼요. 지금 유저님 뭐 질문하셨는데 나랑 안 맞는 걸 첫 직장에서 느낀 것도 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고민해야 되거든, 커리어는. 그럼 또 두 번째 직장 지원 활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일부 대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고신이 꺼리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탈출을 못 하겠어. 그럼 경력을 좀 더 쌓아서 3년 차 이후에 경력으로 지원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다.
자, 그리고 아까 이공계 얘기 많이 했는데 지방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즘에 지방 쪽은 인재가 없다는 걸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대기업들도, 계열사들도. 흔히 얘기하는 뭐 거제, 여수 이런 데 산단 쪽 이런 쪽에 거부감이 있어서 지원을 많이 안 한대요. 이 문제는 뭐냐면 지원을 하면 그것부터 검증하는 거예요. 얘 도망가리 아니야? 찌르러보는 거 아니야? 지방에 대해서. 그래서 거부감이 없으면 거기에 연구를 딱 잡아서 일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면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딱 보면 면접에서 물어보면 쎄하다는 거지. 합격해도 도망갈 것 같아, 그지? 지방에서, 섬에서, 막 이런 데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이용하면 여러분들 첫 직장, 괜찮은 직장에, 물론 지역은 맞진 않지만 이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취업 시장은 이거 고민해야 돼요. 이공계 친구들. 자, 그럼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취준생 전부 다 대기업 선호하죠. 그쵸? 공기업도 선호도 높은 데 있죠. 뭐 금융공기업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가고 싶죠? 근데 뭐 어떻게 티오는 한정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다 갈 수 없잖아. 그럼 이때 내 전략을 고민해 봐야 돼요. 현실적인 전략 고민해야죠. 그쵸? 타협해야지 어떻게. 그쵸? 그냥 백수 될 수는 없잖아요. 4년, 5년 그냥 백수로 지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첫 직장,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보단 덜 중요하다. 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커리어상 이직이 가능한 직장 수준을 좀 고민해 보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첫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두 번째 직장이에요. 평생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직을 할 거야.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직장을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스타트.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확장 전략을 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고신입, 3년차 이한 중고신입 노리는 거 할 수 있고요. 경력직 3년 이상 반드시 고민해주고, 커리어상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직업의 본질. 나한테 맞냐? 나의 직업 가치관에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첫 직장을 시행착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학생의 시선에서는 돈이 다인 것 같고, 뭐 에브리타임이나 제가 일하는 곳은 뭐 서담 이런 데서 남들이 좋다는 회사가 좋아 보이는데 딱 들어갔더니 또 나랑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고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커리어에 대해서. 저도 이직을 했잖아요. 사실 저도 대기업을 다니다 교직원이 됐는데 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큰 관점에서 장기적인 내 인생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 번 찾아오는 그런 변화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경기 침체기 커리어 측면 첫 직장의 중요도에 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